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과잉금지의 원칙도 밑줄 보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과잉금지. 조세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조문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 밑줄, 방법 밑줄, 법익 제한 4가지를 준수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요 4가지의 기준을 준수하면 뭐 제한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제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부분인데 이거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연수치뿐만 아니라 이제 미수치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늦게 받으면 공제는 돼요. 물론 가산세가 0.5% 부과가 되는데 미수치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만 받으면 어쨌든 지연수치에 해당이 돼서 공제는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건 미수치여서 공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우선 공제는 해야 돼. 주고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제는 해주는데 늦게 주고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공제받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를 요거는 0.5%라고 하면 요거만 한 1%나 2% 매기면 돼. 둘 다 공제는 해주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퍼센트를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데, 얘는 아예 그냥 공제 자체를 안 해주죠. 그러면은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법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바라보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제는 약간의 이반자 역할에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들 사이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공제는 해주는데 가산세가 높은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과잉금지의 원칙이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본권 제한할 수 없고 공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세법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다시 시험을 본다면 저는 그냥 볼펜이나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그 소설책 읽듯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만히 하늘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냥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그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뭐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세법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한번 외워보세요. 못 외워요. 100일 동안 이 내용을 외운다고요? 세법학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목표 점수를 45점이나 50점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 세법학 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점수를 올릴까 생각을 하시려면 제가 얘기하는 방법들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생각하자라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간에. 회계를 공부할 때도 세법학 생각을 하고, 물론 회계할 때는 회계하는데 그 규정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시고, 세무회계 때도 그러면 세법학에서는 어떻게 되지? 세법학은 자리를 깔고 책을 핀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도 적용을 하고 했을 때 이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